우리 친구들 공기 중에서 어떤 물체를 잡고 있다가 이렇게 놔본 적 있나요? 자, 물체를 놓으면 어때요? 물체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물체가 낙하하는 낙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린 낙하 운동 중에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력과 속도라는 낯선 단어를 배우게 되거든요. 중력과 속도와 함께 무게를 계산하는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자유낙하 운동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낙하 운동, 떨어지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게 있어요. 자유낙하 운동은 반드시 공기 저항을 무시합니다.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 나서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 저항은 무시한 채 물체가 딱 중력이라는 힘만 받습니다.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공기 저항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중력만 받아서 떨어져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진행하는 방향으로 힘이 만약에 가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빠르기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쌤이 앞으로 막 걸어가는데 누군가 앞쪽으로 막 밀어줘요. 그럼 하면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겠지요. 그죠? 자, 내가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는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때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빨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그때 그것을 다중성광 사진기로 사진을 찰칵찰칵 찍을 거예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지해 있던 물체를요. 1초 후에 사진을 찰칵, 2초 후에 찰칵, 3초 후에 찰칵 찍었더니만 이렇게 찍히네요. 그럼 1초일 때 요만큼 가고요. 2초일 때 이만큼 가고요. 3초일 때도 이만큼 갔었어요. 1초 단위로 이동하는 거리가 증가하고 있네요. 1초 동안에 요만큼 가다가 그 다음에 1초 동안 이만큼 가다가 그 다음에 1초 동안 이만큼 갔어요. 점점 빨라졌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때 각각의 위치일 때 빠르기를 재봤더니 0에서 9.8, 9.8에서 19.6, 그 다음에 29.4가 되더래요. 얼만큼씩 증가했나 볼까요? 요렇게 했을 때 1초 동안에 얼만큼 증가했냐면요. 9.8m/s가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도요. 1초 단위로 사진 찍었거든요. 1초 동안에 봤더니만 1초 동안에 9.8m/s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또 요때도요. 똑같이 1초 동안에 얼만큼 증가했는지 봤더니 9.8m/s가 증가한 걸 알 수 있어요. 아, 속력이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네요. 그때 1초당 9.8m/s씩 증가하죠. 이 9.8 m/s씩 1초당 증가해요. 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중력 가속도에서 이 가속도라는 건 간단하게 속력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량이 얼마예요? 1초당 9.8m/s죠. 그죠? 속력의 변화량이 9.8m/s인데 그 속력의 변화량이 중력에 의해 발생했어요. 라고 해서 중력 가속도라고 지칭하게 되면 9.8m/s 제곱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1초당 9.8m/s가 변했어요를 합해서 이렇게 m/s 제곱이라는 단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서 이런 9.8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보시면 돼요. 중력에 의해서 물체에 빠르게 빨라지더라. 그때 얼만큼씩 빨라지는지 봤더니 1초당 9.8씩 빨라지더라. 그래서 그걸 나타낸 값이 9.8m/s 제곱이고 이것을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우선은 자유낙하 운동의 정의를 얘기했어요. 공기저항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중력만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옆으로 가서요. 자, 질량이 다른 두 물체를 한번 낙하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낙하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량이 다른 두 물체 뭐 할 거냐면요. 자, 쇠구슬하고요. 선생님 이거 깃털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깃털을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쇠구슬과 깃털은 질량이 다를 거예요. 쇠구슬 질량의 깃털은 아니에요. 알겠죠?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동시에 정지해서 딱 놨다는 겁니다. 동시에 놨더니만요. 동시에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점점 간격이 넓어지는 것을 통해서 빨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질량이 달라도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때요?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이 이렇게 떨어뜨려 봐요. 지우개하고 종이를 떨어뜨려 보면 지우개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시에 떨어지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 둘의 차이는 바로 뭐냐면요. 이 그림은요.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즉 뭘 무시한 거냐면요. 공기의 저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공기의 저항이 있어서 쇠구슬보다 깃털이 공기의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시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공기의 저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낙하 뭐 할 거라고 했어요? 공기저항 무시한 채로 중력만 받을 거라고 얘기했죠. 공기저항 무시한 채로 중력만 받아서 떨어진 자유낙하는 질량이 다른 것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질량 다른 것 상관없이 어떻게 떨어지더라?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빠르게 증가량은 1초당 9.8m/s씩 증가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어요.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 친구들 요 단어를요 2글자로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를 2글자로 우리는 무게라고 얘기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요. 중력에 대한 얘기하면서 무게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그때 우리 무게 어떻게 구했냐면요. 무게는 얘들아 이렇게 구하는 거야.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구한단다라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9.8이 바로 뭔 건 거예요? 중력 가속도인 거예요. 아까 우리 9.8m/s 있죠? 그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다른 말로 뭐예요?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계산하게 되고 이 중력 가속도를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9.8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게는 요렇게 계산을 한다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요 뭐 배웠어요? 자유낙하 운동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는 동시에 떨어지는 걸 보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공기저항 때문이고 우리가 얘기한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저항을 무시했을 때의 운동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중력 가속도의 숫자 9.8이라는 것도 눈에 익혀두시길 바랍니다.